강민호는 뉴욕의 맨해튼 한복판 86층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아침을 맞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장관이지만 그의 표정은 공허합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미국 굴지의 투자회사 CEO로 수십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재벌이지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차가운 양부모 밑에서 자라며 생존을 위해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비서가 가져온 신문에서 우연히 한 기사가 그의 눈길을 끕니다. 한국의 한 노부부 5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찾다가 세상 떠나. 기사는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다 생을 마감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민호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신도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기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작은 신문 기사 한 줄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민호는 아직 몰랐지만 그 기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단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양부모가 죽은 후 창고에 보관해둔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입양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던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지가 충청남도 보령시로 되어 있었고 그 신문 기사의 노부부가 살던 곳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양 사유가 부모 사망이 아닌 행정착오로 인한 분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보다도 어딘가에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이 있다는 가능성이 그를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CEO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모든 업무를 부사장에게 위임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 가야 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중요한 딜이 3건이나 진행 중인데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입양 서류를 반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 전 3살짜리 아이였던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지금의 차가운 자신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사랑받을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민호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호는 렌터카를 빌려 충청남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보이는 한국의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꿈에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보령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민호는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40년 전 이곳이 정말 자신의 고향이었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민호는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40년 전쯤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이 있었는지 아세요? 주인 할머니는 민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잔의 얘기구만요. 그 집 큰아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중에 입양 보내진 걸로 밝혀졌지요. 그 집은 그 일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순자, 입양 서류에 기재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시긴 한데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들 잃고 나서 남편도 술에 빠져 일찍 죽고 둘째 아들마저 집을 나가버려서 혼자 살고 계세요. 이제 몸도 많이 안 좋고요. 할머니의 말을 들은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 폐가 같은 집에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웬일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덕을 오르면서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기와집들과 논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이 모든 것이 40년 전 자신이 뛰놀던 곳이었을까요? 민호는 걸을수록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길, 이 냄새, 이 바람이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 다다랐을 때 민호는 한 초라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이 일부 무너져 있고 담장도 허물어진 채였습니다. 마당에는 빨래 몇 가지가 줄에 걸려 있었는데 그마저도 낡고 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마침 집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야윈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김순자와 민호가 마주보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보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혹시... 민호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민단체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생활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신지 해서요. 아직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순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났나 봐요. 들어오세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춥고 가구들도 오래되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아이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어린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사진들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사진들은 순자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큰아들이에요. 40년 전에 잃어버렸죠. 더 이상 찾을 수도 소식도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그리움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민호가 말하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꿈에 나타나요.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잘 살고 있을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민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자신 앞에 서 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리움이었고 죄책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민호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마을 근처에 작은 펜션을 잡고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했지만 점점 더 자주 찾아가면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민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7살 때 갑자기 사라진 사건, 그로 인해 아버지가 술에 빠져 일찍 세상을 떠난 일, 그리고 동생 영진이 그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간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가족의 해체는 민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실종이 어떻게 한 가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당시 입양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마을의 한 유지가 입양 브로커와 결탁해서 멀쩡한 가정의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어 해외로 보내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잔혹합니다. 민호는 자신이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인신매매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인생이 산산조각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댁에 둘째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진이 말이군요. 그 친구는 서울에 올라가서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가끔 어머니한테 돈은 보내는 것 같은데 얼굴은 잘 안 보여주지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민호는 영진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아냈습니다. 형이 사라진 후 온 가족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민호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는 점점 더 어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이 친절한 젊은이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심이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민호와 순자는 서로의 정체를 모르면서도 자연스럽게 모자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꼭 우리 첫째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멋진 사람일까요? 민호는 아들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민호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예리하게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민호는 서둘러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서 자꾸만 익숙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펜션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 따뜻한 품,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것들부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주고 지붕을 수리해주고 생활비도 몰래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신기해했지만 민호가 해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순자는 점점 더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호 역시 매일매일이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을 주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생 영진이 갑자기 집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동생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50대 초반의 영진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잘해준다는 이 남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도와주는 좋은 분이야. 영진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무슨 목적으로요? 영진은 민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동생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적대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영진이 반박했습니다. 그냥이라고요? 세상에 그냥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 목적이 뭐예요? 영진의 의심은 정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기꾼들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순자가 말렸습니다. 영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이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영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 민호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해체를 어린 나이에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방어 기제였습니다. 영진은 형이 사라진 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불신도 함께 자랐습니다. 민호는 영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그런 걸 믿으라고요? 40년간 쌓인 분노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말렸지만 영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형이 사라진 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잊으셨어요? 그때 도와주겠다던 사람들이 결국 뭘 했는지도 잊으셨고요?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이 이렇게 상처받으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려던 순간 영진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민호는 몸이 떨렸습니다. 동생의 분노가 너무나 정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가족이 해체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뒤에서 순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펜션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가족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40년 전 사라져버린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결국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영진은 이미 서울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순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영진이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하지만 민호는 그것이 영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진 씨,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순자가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순자는 민호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꿈 같은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민호는 어머니의 대답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아들도 어머니를 만나면 기뻐할까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원망하겠죠. 왜 지켜주지 못했냐고, 왜 찾지 못했냐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라는 건 아이를 지켜주는 게 의무인데 난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이죠.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가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너 혹시? 순자가 말하려던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해서. 민호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당장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어머니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순자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당분간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미국으로 급히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와 같은 상실감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떠나는구나. 순자의 중얼거림에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계속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떠남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민호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위기는 해결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민호는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동생 영진부터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영진을 만난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진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나타나셨네요. 정말 목적이 뭐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진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40년간 금기시되었던 주제를 갑자기 꺼낸 것이었습니다. 왜 형 이야기를 궁금해하세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어요. 해외 입양, 차가운 양부모,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말입니다. 영진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도 힘들게 사셨군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진이 처음으로 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형은 저보다 2살 많았는데 항상 저를 챙겨주고 40년간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영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사라진 후에 우리 집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미치셨어요. 저는 왜 형 대신 제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평생 자책했어요. 민호는 동생의 고백을 들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실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영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제가 형과 함께 있었다면 40년간 혼자 감당해온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진아, 나야, 형이야. 영진은 민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김민호야. 네 형이야. 민호가 40년 전 입양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 확인서,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까지 말입니다. 영진은 서류를 보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호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미안했어. 내가 사라져서 우리 가족이 힘들었던 거 다 알고 있어. 영진은 민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의 모습과 지금의 민호를 비교해보려 했습니다. 정말 형이에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내 형 민호야. 그 순간 영진이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형제 상봉이었습니다. 형. 정말 형이구나. 2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진아, 많이 힘들었지? 영진이 대답했습니다. 형도 많이 힘들었죠? 민호는 동생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다시 만들어보자. 하지만 영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더 이상 거짓말할 수는 없어. 영진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세요. 심장도 약하시고. 민호도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에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해서 말씀드리자. 영진이, 네가 먼저 어머니께 얘기해주면 어떨까? 영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40년 만에 형이 돌아왔다고 하면 어머니가 믿으실까요? 형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영진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힌트를 주고 그 후에 민호가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영진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분 어떠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젊은이 말이야? 한 달 전에 미국으로 갔다가 며칠 전에 다시 왔더라. 영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고 눈빛을 보고 있으면 꼭 우리 민호 같아. 영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모성 본능이 이미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만약에 그분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느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진아, 혹시 그 사람이... 영진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형이에요. 민호 형이 돌아왔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쥐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영진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민호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예요.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민호와 영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순자는 민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정말 우리 민호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었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게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민호는 그동안 조사한 입양 비리에 대해 어머니와 영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마을 유지와 입양기관이 결탁해서 벌인 인신매매의 진실을 말입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40년 동안 속았던 거구나. 순자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들을 잃은 것이 단순한 실수나 부조의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영진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죽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해외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도 그런 피해를 당한 거구나. 순자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진과의 관계였습니다. 영진은 형이 돌아온 것은 기뻤지만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가족을 책임져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영진이 말했습니다. 형, 고마운 건 알겠는데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영진아, 내가 그동안 없었던 만큼 더 많이 해주고 싶어. 영진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자존심이 있어요. 형이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호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책임져온 영진에게 자신의 존재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영진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영진이 말했습니다. 형이 돌아온 건 정말 기뻐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4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잖아요.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많아. 그렇게 해서 세 가족은 조금씩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영진도 형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꿈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민호의 말에 영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재벌 CEO로서의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말입니다. 민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성공과 가족,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며칠 후 민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호가 영진에게 말했습니다. 영진아, 나 한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야. 영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형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인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성공이 뭐야? 가족보다 중요한 성공이 어디 있어? 민호는 자신의 결정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한국에서는 입양 아동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영진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수십조 원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없어. 나는 40년을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순자도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민호야, 네 마음대로 해. 어머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호가 어머니께 정체를 밝힌 지 며칠이 지났지만 완전한 화해의 길은 아직 멀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도 잠시 40년간의 빈 시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민호야, 미국에서 많이 힘들었지? 민호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 좋은 집에서 교육도 잘 받았고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눈빛에서 숨겨진 상처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단순한 질문에 민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양부모님은 차가우셨고 전 항상 혼자였어요. 어릴 때는 매일 밤 한국말로 엄마를 불러봤는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엄마니까, 아이를 지켜야 하는 게 엄마니까. 순자가 흐느끼자 민호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때 영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실은 때로 양날의 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고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진실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우연히 입양 서류가 든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순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호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그림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그림, 네가 그렸구나.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3살 때 그린 거래요. 양부모님이 보관해 주셨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그리워했구나. 순자는 그림 속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었을 어린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 덕분에 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만났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줘야 할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 간의 진실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서히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진은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홀로 가족을 책임져온 그에게는 형의 존재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민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정말 순잔의 큰아들이 돌아온 거야? 40년 만에?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동안 미국에서 뭘 하고 살았던 거야? 민호의 성공한 사업가라는 정체가 알려지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네요. 역시 미국 가서 잘 살았나 봐요. 이제 마을에 돈 좀 뿌릴 건가요? 이런 시선들이 영진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무시하고 형만 주목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이 돌아온 기쁨과 동시에 40년간 자신이 쌓아온 자존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동생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제가 단둘이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영진아, 무슨 생각해? 영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표정 보면 다 알아. 영진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든지 말해봐. 영진이 털어놓았습니다. 형이 돌아온 건 기뻐요.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영진이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이 집의 기둥이었어요. 어머니를 돌보고 생활비를 벌고. 그런데 형이 돌아오니까 갑자기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호는 동생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진아, 넌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야. 영진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돈이나 능력이 가족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네가 40년 동안 어머니를 지켜준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아? 영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는 안 보고 형만 봐요. 민호가 위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야. 영진이 말했습니다. 형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민호가 영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진아, 내가 성공했다고? 40년 동안 가족 없이 산 게 성공이야? 진짜 성공한 사람은 너야. 가족을 지키고 어머니를 돌본 너 말이야. 영진은 형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앞으로도 네 도움이 필요해. 나는 이곳 사정을 잘 모르잖아. 네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완전해져. 그날 밤, 영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형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순자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순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준 영진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영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진이는 정말 효자예요. 형이 없는 동안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었거든요. 영진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없는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진이에게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가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형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영진이 형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다. 그렇게 해서 민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입양 아동들의 권익 보호와 가족 찾기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영진은 재단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의 세심함과 현실 감각이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형, 오늘 상담 온 아이가 있는데 정말 우리 형 어렸을 때랑 비슷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인데? 영진이 설명했습니다. 5살인데 입양 가기 전에 생가족을 찾고 싶다고 해요. 민호는 그 아이를 만나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꼭 도와주자. 재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생가족을 찾는 사람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 그리고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들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민호에게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저에게는 쉬는 것과 같아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도 해야 하고 네 인생도 있잖아.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4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아들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가족은 함께 어린 시절 민호가 뛰놀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40년 전과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따뜻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산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진아, 고마워요. 덕분에 나는 진짜 집을 찾았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돌아와서. 영진도 이제는 완전히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진짜 형제의 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형,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때 순자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모가 되어다오.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민호는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민호는 혼자 산 정상에 서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집을 잃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입니다. 석양이 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야 진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호에게 40년의 방황은 결국 진정한 가족과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 후 민호의 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입양 관련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입양아들이 생가족을 찾았고 또 다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영진은 재단의 부의사장이 되어 형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이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한 여성이
생가족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3살 때 입양되었는데 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여성의 눈에는 40년 전 민호와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으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라는 것을. 화려한 성공이나 거대한 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호의 인사에 순자와 영진이 함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집 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집 안은 따뜻한 등불로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에 완성된 이 가족의 저녁 풍경은 그 자체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가 가족을 찾아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기꺼이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이란 단순히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민호는 40년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